상속 오리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자, 복사합니다. 가져오고,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엔티티를 정의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이제 입사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격 좋은 사수 한 명이 있어요. 자, 제가 개발할 게임은 오리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선임이 저의 개발을 도와주진 않지만 조언까지 해줍니다. 자, 그 조언하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테지만, 우선은 첫 번째 날에 저한테 요구사항이 왔어요.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하시오 라고 있는데, 요거까지는 도와주는 거예요, 사수가. 이렇게 사수가 자, 요거 해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 자,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나오면 돼 라고까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자, 이 요구를 보고 이 문제에 맞춰서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요구사항이 될 텐데,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될 리가 없겠죠. 왜냐? 이런 오리 설계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 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여기 그냥 밑에다가 클래스 오리라고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근데 오리를 만드니까 이제 오류가 옮겨졌습니다. 날다로. 근데 이것도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제 제한을 하는데, 아까는 제가 여기서 제한한 걸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만들면은 아마 클래스가 따로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밑에다 클래스 만들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알아서 이 클래스를 찾아서 이렇게 날다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히 문제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리.날다 이렇게 했을 때 가끔 그냥 인트 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명사적인 거고 뭔가를 저장할 때 씁니다. 근데 얘는 함수예요, 함수. 이렇게 생긴 거는 다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에 맞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줘야죠. 날다. 자,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오류가 없죠?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잘 나오는지.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실행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류가 이제 정말 없는 게 확인됐다 하시면 그때서 출력을 쓰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출력까지 잘 나오게 하면은 1일차 요거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되면 메인.java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구사항 보니까,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청둥오리와 흰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라서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청둥오리랑 흰오리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오리가 있는데 여기 밑에다 클래스 청둥오리랑 흰오리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위에 가보니까 옮겨졌죠? 각각 메서드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똑같으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오리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두고 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끝. 2일차도 끝났습니다. 이제 3일차로 넘어가 볼게요. 자,
3회차로 넘어오니까 오리 계열의 클래스의 날다 메서드가 중복되었습니다. 중복을 제거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얘도 똑같이 날다, 출력도 똑같습니다. 날다라는 게 있는데 뭐다? 지금 중복된 메서드가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해서 중복을 제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중복 제거하는 거 이제 배웠죠? 아까 배운 딱 그 내용입니다. 요거를 지우고 익스텐즈 오리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익스텐즈를 했을 때 꼭 A/B 테스트를 해봤어야 됐어요. 이렇게 흰 오리는 그냥 오리가 맞나 이거를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맞다 하면은 그때 익스텐즈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 오리가 100종이 넘을 텐데 만들 때마다 날다라는 거를 안에 이렇게 계속 써주면은 100번 중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지금 오리가 2마리인데 지금 상속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요랬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너무 중복되니까 이제 상속을 사용해서 없애달라. 그러니까 중복을 없애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상속을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말이 맞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속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상속을 쓰면 좋은 점이 뭔지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상속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상관없지 않나? 코드 길어지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게 지금 오리가 100마리라고 해볼게요. 자, 청동오리 있고 뭐 흰오리 있고 검은오리 있고 해가지고 100개가 넘는데 이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에서 누가 이제 위에 사람이 점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냥 느낌표를 바꿔달래요. 이렇게 모든 이 문구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몇 번 바꿔야 되냐? 100개 있으면 100개, 1000개 있으면 1000개를 다 바꿔야 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익스텐즈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 자, 맞는지 확인해주고 저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익스텐즈 해줄게요. 익스텐즈에서 보니까 이제는 이 흰오리랑 청둥오리가 오리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즉슨 이런 메서드가 오리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여기에 복사가 된다. 상속을 받으면 안에 복붙되니까 우리 눈에는 단지 안 보이지만 시스템 상에는 이런 게 있다 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날개를 날아갑니다. 이게 가능하고 또 누군가 느낌표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점으로 바꿔줘 하면 그냥 여기만 딱 고치면 뭐다? 나머지 애들도 알아서 다 이렇게 고쳐진다. 이게 일이 많이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흰오리도 청둥오리도 할 수 있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흰오리도 어차피 오리니까 그냥 흰오리라고 하고 오리를 흰오리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문제는 없어요. 실행해보면 잘 작동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코드 자체는 돌아가지만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오리들은 흰 오리가 아닙니다. 검은 오리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청둥오리도 있을 수 있고 다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선에서 비춰봤을 때 이 말이 틀린 말인 것 같다 하면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바는 이걸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할 때는 뭐다? A/B 테스트를 시켜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에 맞는 말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중복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리가 흰오리, 청둥오리의 부모 클래스가 될 거고 나머지 흰오리랑 청둥오리는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나중에 클래스가 추가됐을 때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그냥 날다는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라는 거죠. 청둥오리 2라고 했을 때요.
자, 그 다음 4일차. 자, 보니까 우리가 3일차 요구는 상속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재미를 위하여 고무오리를 추가하고 날게 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고무오리가 날면 되는 문제입니다. 고무오리 이렇게 이런 주석 같은 게 아마 중간중간 있을 텐데 보시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자, 실행하면은 다 잘 나옵니다. 오리가 날개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무오리가 뭔가 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냥 게임이니까 일단 허용해 준 거예요. 자, 4일차 요거 끝. 이제 5일차 갑니다. 자, 5일차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자, 4일차 완료했습니다. 근데 주말에 주주회의에서 고무오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고무오리 계열은 하늘을 날 수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오리가 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제 지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출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날 수 없어요 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메서드 오버라이딩 있죠. 오버라이딩. 이렇게. 앞서 배웠던 오버로딩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오버라이딩은 상속에서 쓰는 거고 오버로딩은 이제 함수명에서 쓰는 거고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버라이딩은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서드를 이제 자식 클래스에게도 똑같이 물려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고무오리가 오리의 상속을 받았는데 나는 방식이 자기는 달라야 된대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고무오리 특성상 날아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물려준 특성을 그냥 얘가 덮어쓰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덮어쓰기는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냥 덮어쓰기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이런 메서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나? 그쵸? 비슷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식선에서 부모가 준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게 오버라이딩이었습니다. 오버라이딩. 자, 상황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오버라이딩 왜 하는지. 예를 들어 만약에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는 무슨 오리라 할까요? 이제 흰오리가 있습니다. 흰오리. 여기 오리가 있고 흰오리가 있는데, 오리의 능력이 뭐가 있냐면 먹다, 숨쉬다, 뛰다, 걷다, 수영하다,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흰오리는 오리의 상속을 받았을 때 이러한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 하나가 마음에 안 든대요. 하나가. 딱 이 하나가
이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선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상속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얘만 바꾸려고 할 때. 받는 게 좋죠. 안 받으면 이 흰 오리가 손해입니다. 오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리들이 몇 가지죠? 7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상속을 끊어버리면 얘는 이거를 처음부터 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오리 상속 받아요. 오리 상속을 받고 자기 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이렇게 꼬집어서 딱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려받은 능력을 내가 고쳐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딩. 현재 그러면 고무오리 안에는 메서드가 총 2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덮어쓰기라고 했는데 사실 덮어쓰기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똑같아서 물려받은 이 날아갑니다. 이게 비활성화되고 날 수 없어요. 이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둥오리랑 흰오리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거는 고무오리만의 개성을 추가해 준 거예요. 이 물려받은 녀석의 개성을요. 이 고무오리만의 날다가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존 거는 비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자신의 다른 날다 방식이 활성화가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자, 5 완료했고 6일째 요구가 고무오리 반응이 좋아서 고무 2오리를 추가하고 날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상 가능한 문제죠. 보시면 고무 2오리는 날 수 없어요 라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고무오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고무 2오리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은 날 수 없어요 라고 잘 나오긴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예상 가능한 문제가 또 있죠. 뭐냐? 중복 발생입니다. 중복 발생. 근데 나중에 이 문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뭐다? 얘도 바꿔야 되고 나중에 고무 3오리가 있으면 고무 3오리도 바꿔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 문제점과 동일합니다. 얘도 중복을 제거해야 돼요. 고무 2오리죠. 이렇게. 이게 아마 다음 문제에 있을 겁니다. 자, 6도 완료했어요. 근데 고무 계열에서 이제 날다 메서드 중복을 제거해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어려워요. 자, 지금 보시면 오리가 총 5마리 있습니다. 맨 상단에 그냥 오리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청둥오리랑 흰오리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고무오리랑 고무 2오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리를 그냥 상속받은 얘네들은요, 날 수 있습니다. 그쵸? 얘네들은 그냥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다?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안에는 이렇게 생긴 기능이 있었는데 얘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능은 어떻게 된다? 이제 비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의 그림이 대충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네는 그냥 상속 그대로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요렇게 상관이 없겠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고무 이오리가 지금 오리 상속을 받고 있는데, 자, 오리 상속을 그대로, 자,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없애버리면 갑자기 못 날던 고무 이오리가 날아간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딸의 재정의를 하면은 뭐다? 중복이 발생하고,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중복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애초에 자바에서 객체지향 문법은요, 어떻게 하면 중복을 조금 더 깔끔하게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든 얘도 합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자, 우선 청둥오리랑 흰오리는 그대로 오리의 상속을 물려받으면 돼요. 근데 고무오리는 자기 딴에서 이제 상속을 받긴 받지만 뭐다? 메서드를 재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 이오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 고무 이오리는요, 그냥 뭐다? 고무오리 거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상속 받냐 안 받냐? 상속 받는 게 낫냐 안 받는 게 낫냐? 받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아, 요걸 봐야겠죠? 이제 여기서 이 상속 말하는 겁니다. 이 상속. 고무오리가 어차피 자기가 재정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럼 오리의 상속을 안 받아도 상관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치만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나중에 추가될 오리의 능력들을 위해서. 익스텐드스 오리. 지금은 날다라는 메소드밖에 없지만 나중에 더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상속을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 예선에서 재정의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재정한 걸 또 누가 받는다? 고무 이오리가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고무 이오리는 이렇게 상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고무 오리. 이렇게. 그럼 뭐다? 얘가 없어도 나온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문제. 지금 고무 이오리에는 총 메서드가 몇 개일까요? 메서드. 자, 고무오리에는 몇 개 있죠? 하나? 두 개? 두 개 있죠? 고무 이오리는 몇 개 있을까요? 자, 고무 이오리는 고무오리에 상속을 받았죠. 자, 상속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 복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무오리에 상속을 받은 고무 이오리도 똑같이 메소드 두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날 수 없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메소드 3개 있는 거예요. 이게 익스텐즈를 하면은 부모한테 있는 게 싹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또 여기서 추가하고 있으니까 또 추가가 된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부모의 능력 그대로 받아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상속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그림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그림판. 자, 얘는 청둥오리, 얘는 흰오리, 얘는 고무오리 계열. 근데 고무오리 계열은 날 수는 없다. 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리 상속을 안 받냐? 그건 아니다. 왜냐? 다른 기능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속을 받고 이 메서드 하나만 자기가 재정해서 쓴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무오리 계열이 또 나왔을 때는 이 고무오리에서 파생된 거를 이렇게 상속해주면 된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해결. 그 다음 8. 오잉? 아, 8까지 다 풀었네요. 7이 이제 중복되는 것까지 한 거였던 것 같고요. 7 중복 제거해주세요. 뭔 차이지? 아, 8이 정답이 없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8까지 한 거예요. 자, 8에서 이제 중복 없앤 게 이제 최종적인 게 이제 요거인 거죠. 요거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다중상속이라는 게 나오는데 다중상속이 이런 겁니다. 이 고무오리가 이 오리의 기능도 필요하고 이 오리의 기능도 필요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상속받는다. 이게 다중상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상속을 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보여야죠. 둘 중 하나만 이런 식으로. 얘네 둘 중 하나만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중상속의 문제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예를 들어 검은 오리가 나옵니다. 자, 검은 오리가 나온대요. 이렇게 검은 오리. 자, 근데 검은 오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상속받으면 되죠? 그냥 오리 상속받으면 되죠. 근데 날 수 없대요. 그러면 누구 상속받는다? 예. 자, 그 다음 고무 3 오리가 나온대요. 고무 3 오리, 고무 3오리. 고무 3오리는 날 수가 없대요. 그럼 누구 상속받으면 된다? 예. 이렇게. 자,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새로 나온 오리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같이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요거 복잡한 상속 해결하고 좋지 않은 이유 설명한 다음에 로봇오리가 작동, 요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되겠어요. 자, 나는 애들은 오리, 안 나는 애들은 고무오리 상속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게 오리라고 해볼게요. 자, 오리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날다, 하나는 수영하다. 자, 날다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수영하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고무오리가 있습니다. 고무오리. 여기는 고무오리예요. 자, 오리, 고무오리. 자, 고무오리도 똑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수영하다가 이제 날다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다음 수영하다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로봇 오리가 추가가 됩니다. 로봇 오리. 얘가 로봇 오리예요. 얘도 당연히 오리니까 기능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 오리 방식의 날다를 써야 되고요. 하나는 고무오리 방식의 이런 수영하다를 써야 된대요. 그렇다면 대체 이 오리는요, 이 로봇 오리는 여기에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 헷갈리니까 한번 색깔로만 보세요. 지금 로봇 오리는요, 날다 방식이 그냥 오리고 수영하다 방식이 고무오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얘는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 되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자, 오리한테 상속받으면요, 날다는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수영하다를 오버라이딩 해야 돼요. 근데 곰오리한테 상속받으면 수영하다는 냅도 되지만 날다를 이제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러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상속을 받아야 이 로봇 오리한테 이득일까? 참고로 이렇게 둘 다 상속받는 거 안 됩니다. 자바에서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중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양쪽 한 번이던 이제 양쪽 어느 쪽이든 오버라이딩을 한 번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상속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얘로 다 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억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긴 해요. 당연히. 그 문제가 아마 이 문제일 텐데, 참고로 지금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얘는. 근데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었냐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로보도리 어딨죠? 로보도리가 하나는 오리 방식, 하나는 곰오리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들어 볼게요. 로보도리. 로봇 오리. 이렇게. 근데 오리의 날다 방식을 쓰면은 얘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고, 곰오리의 수영하다 방식을 쓰면은 얘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왜냐? 자, 이 오리 상속을 받았을 때 보시면, 자, 오리가 지금 이렇게 날죠. 날개로 날아갑니다. 날개로 날아갑니다. 근데 곰오리는 못 날아요. 근데 수영하다 방식은 얘는 물갈퀴, 얘는 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로보들이 보니까 날개로 날아가는데 물에 둥둥 떠다닌대요. 그러니까 둘이 섞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하나 정하고, 오리 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다? 중복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곰오리를 상속받으면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로보도리 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요거 하겠다고 오리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기엔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얘가 좀 말이 안 되지만 억지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곰오리가 애초에 로봇 오리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오리 방식인 날다는 있어요. 근데 얘는 알아서 날다를 재정해 하거든요. 그리고 수영하다는 여기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재정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어디에도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 없어요. 날아갑니다. 물갈퀴 못 날아요. 둥둥 떠다닙니다. 중복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B 테스트를 따져 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A is B 했을 때 이게 맞는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고문 오리는 로봇 오리이다. 아니죠. 근데 대신에 뭐다? 이렇게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얘도 지금 좀 보면은 막 복잡한 상속입니다. 자, 로보도리가 있는데 고무오리에서 막 로보도리 상속받고 막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고 있잖아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자바에서 애초에 이렇게 한 이유가 중복이랑 다중상속이 현재는 불가능하다 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만 이거를 풀어나가려면은 억지를 좀 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리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